반갑습니다.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정입니다.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총평입니다. 올해부터는 그 분석 및 해설 강의라는 말을 토파보기라는 표현으로 바꿀까 해요.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살짝 더 말씀을 드리고요. 진심을 담아서 총평 일단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문항 분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. 시험 치르느라 우리 적자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. 당일부터 시험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쪽으로 연락을 줬고요. 그 다음에 또 수강평을 통해서도 아주 정말 그 뿌듯하고 흐뭇하고, 이게 뭐 비록 수능은 아닙니다만, 왜냐면 가르치는 맛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시험지를 정성스럽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분석한다 보다는요, 일단은 시험이 나오자마자,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이제 풀어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재미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맞히는 재미는 아니겠죠. 우와, 나 다 맞췄다, 이건 아닐 테고요.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한 대로 우리 제자들이 그대로 스킬러와 FM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감, 또 설렘 반,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분석을 했습니다. 이번 모의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.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죠. 근데 선생님은 이제 고생은 고생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토파보기를 준비했습니다. 토파보다라는 말을 평상시엔 잘 안 쓰죠. 샅샅이 토파 나가면서 살피다.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. 그냥 정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만 전달해 드릴 거면 총평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. 또는 토파보기, 분석 및 해설 강의 들어가면 선생님이 정답률에 근거해서 혹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응용도 해드릴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다음 시험을 예측도 해드릴 것이고, 수위 조절,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건 완급 조절이겠죠. 그러니까 이제 힘을 줄 때는 빡 더 힘줘야 되고요. 뭐 별로 그렇게까지 힘을 줄 필요 없는 것들은 정답률에 근거해서 완급 조절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련했는데, 총평 난이도는 시험마다 다르지 않습니까? 일단 이 시험을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함정이 분명히 있고요. 그 다음 자기가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영 좀 뭔가 좀 구린 데가 있어. 좀 찜찜해.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답률을 보면 평이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등급 컷이 만점이 아니냐, 뭐 이런 또 궁금증 가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1등급 컷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한 48점 정도. 여러분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. 주제가 융합되어 있는,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문제가 그전에도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원래는 두 문제로 낼 만한 걸 한 문제로 섞어버리면 거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다른 주제가 들어가죠.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12번에서 문화변동, 문화이의 태도. 원래 얘는 잘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얘가 지금 정답이 되는 거고요. 문화이의 태도 한 문제, 문화변동 한 문제 이렇게 따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묶었습니다. 그러니까 3단원에서 한 문제 여유가 생기죠. 그러니까 평가원이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개념형 문제, 정말 그냥 간단하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, 그게 대중문화, 그게 아마 6번이었을 텐데 6번 문제가 쑤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선생님 이게 계속 9월과 수능날도 이어질까요? 그건 의문이죠. 선생님은 그냥 예상을 할 때는 이게 6월과 수능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보다는 이게 수능과 9월 모의평가 때는 그냥 좀 쪼개져서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 사회변동 이론, 사회운동, 이게 원래 한 문제 한 문제거든요. 근데 이게 묶여서 출제가 됐습니다. 원래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왜냐면 이게 수능이 예를 들면 한 꼭지를 배웠다고 꼭 한 문제를 내고 다른 꼭지 배웠다고 꼭 다른 문제를 내야 되는 게 아니죠. 주제를 융합할 수도 있고, 다른 과목이지만 정법 같은 경우는 아예 세트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. 한 제시문으로 두 문제를 풀도록.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걸 입체적으로,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.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?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 설명하다가 다른 주제 엮고 또 엮고 버무리고,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지려면 여러분들은 진짜 선수가 돼야 돼요. 그냥 문제를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서 마친다? 이건 좀 소극적인 거죠. 그러다 보니 이제 5단원에서 한 문제 자리가 또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역대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기가 막혀 19번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.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, 전쟁과 테러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. 그럼 그게 또 9월과 수능에 이어질 것인가? 아주 의심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이제 이 둘을 쪼개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. 그 다음 아까 뭐 6번도 얘기했고 19번도 얘기했지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좀 약간 잠깐만 이게 이렇게까지 낼 문제인가 했던 게 13번 문제인데, 솔직히 13번 문제는 나름 잘 낸 거예요. 이게 독해력이 필요합니다. 그냥 단순하게 이게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,
라고 하는 걸 그냥 뭐 내고 말았구나. 근데 은근 독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, 실수한 친구들은 이 13번 문제조차 틀린 사람들이 있다. 그래서 3점짜리로 배치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빈출 주제인데 혹은 빈출 유형인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 주제나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게 꼭 9월과 수능에 나온다기보다는 자주 나오다가 이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주목해서 들여다보자 한 게 일단 빈곤이 이 시험지에 없습니다.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. 어려운 주제 아닌데 자, 요것도 일단 빠져 있습니다. 그럼 선생님 뭐 다 빠져 있나요가 아니라 이런 주제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한 문제가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문제들인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요. 유형의 의미는 지금 퍼즐형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. 9번 문제에서. 그 다음 기역, 니은, 디귿, 기니디형도 나오긴 했는데 유형으로 이야기하자면 구분 여부형, 구분할 수 있냐 없냐, 아니면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죠. 개수 세는 거, 개수 세기형.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시고요.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들여다본다, 나 이거 들여다봐야지 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계속 적자성적 모의고사에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넣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풀면서 비록 6월 모의평가에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험 동안 특히나 우리는 수능을 보고 달리는 거니까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구나. 일면 의문사는 뭐냐면 깜짝 놀라죠 정말.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이제 분석 및 해설 강의, 토파보기 강의 시작하면 특히나 선생님은 현장 버전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. 왜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설하니까. 근데 보면 첫째 장에서요, 정답률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? 정답률 가장 높은 게 첫째 장에서 그게 5번이에요. 양적 연구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높아. 그럼 그 얘기는 뭐냐? 원래 첫째 장에서 양적 연구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거든요. 근데 정답률이 가장 높다는 건 그게 쉬웠다라기보다는 나머지에서 의문사. 그러니까 1번 문제도 정답률 70%밖에 안 되고 뭐 2번 문제는 정답률 60%대고. 그러니까 첫째 장에서 의문사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계속 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좀 여물지 않았다. 그러니까 선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랄까 그 문제풀이의 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덥석덥석 함정들을 물고 있다. 결국 정답률뿐 아니라 유형의 도입니다. 유형의 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정답률 말고도 선지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나는 이걸 쉽게 골랐는데, 즉 정답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어서 쉽게 고른 거랑 나머지 1번부터 다른 선지들을 볼 때 좀 찜찜한 선지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제 마지막 사탐론에 대한 살짝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, 사탐론이 그냥 눈에 종종 띄는 정도가 아니라 6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우리 게시판에 상당히 많은 상담 글들이 있어요. 과탐을 쳐봤는데 좀 자신이 없다던가, 아니면 이제 사회탐구로 바꾸면서, 사회탐구가 무조건 쉽다기보다는 일단 들어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가 상대적으로 일단 필요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뭐 국어 수학에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사탐런, 우리는 사탐런을 이 런을 쓰지 않죠. 사탐으로 도망온다가 아니라 사탐을 열심히 배워보자. 런입니다. 런. 사탐 런. 아마도 사탐을 미리 준비했던 친구들은 걱정스러울 것이고 이제 와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확신이 떨어질 텐데 또 궁금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상담 받는 것도 좋긴 한데요. 일단은 바꾼다 그러면 진짜 이 시기가 지나잖아요. 7, 8월 되면 여러분은 심적으로 좀 쫄릴 겁니다. 그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, 이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꾸지 마시고 우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. 보세요. 1등급 컷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많은 수험생들이 아니 뭐냐, 사회문화는 원래 만점을 받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표준 점수로 보상받는 과목 아니냐.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더라. 또 갈아타야 되나? 그렇게 그냥 어떤 시험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표준 점수 보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또 나는 이거 불리할 것 같아, 다른 과목 갈아타고,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. 아까도 얘기했어요.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것에 만점을 받겠다라는 방법,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고민,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이런 숫자에만 계속 막 눈여겨보다가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건가? 유리한 건가? 이러다 수능 어떻게 될까? 아무도 모르죠. 다만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이제까지의 수능의 데이터를 근거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선택한 걸 잘했다라고 선택한 걸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작년에 등급 빵꾸가 난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그거를 하나의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그냥 계속 찜찜한 느낌으로 공부를 해 나갈까? 그런 친구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드디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올해 이 사탐런의 본격적인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만점을 받을까, 어떻게 문제를 30분 동안 20문제를 정확하게 풀 것인가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렇습니다. 항상 사이좋게 1단원부터 5단원까지 4문제씩 나오고 통계 문제도 3문제입니다. 그 중에서
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골라보니 20번, 15번. 여기는 원래 많이 틀리죠. 인구 통계 게임, 복지 통계 게임. 2번 문제. 와, 사회문화 현상 관점. 근데 얘를 잘 보세요. 기니디형이에요. 선생님은 기역, 니은, 디귿을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하거든요. 모든 시험마다 한 문제씩 들어가 있고 작년 6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약점 공략 특강의 마지막 주차 퍼즐 게임 할 때 아예 하나 유형으로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 18번도 사회불평등 현상 관점이거든요. 선생님이 이미 퍼즐 게임 강의를 더 올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. 이것도 독해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유형으로 삼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걸 독해형이라고 하냐면 의도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키워드에 낚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자기가 그냥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아직 선수가 안 됐구나. 그러니까 유형에 당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 다음 또 아니나 다를까 9번 문제가 71% 자료 수집 방법인데 거기서 뭐 3점, 1점, 2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틀 안에서 A, B, C 찾기거든요. 그것도 개념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. 그냥 자기가 틀렸다라고 해서 난 관점, 의문사 뭐 이런 뭐가 의문사예요. 그 의문사가 아니라 사실상 당한 거예요. 모르겠어요. 이 강의, 이 총평을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도 볼 것이고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생님은 이 영상을 누구를 위해서 찍는 거냐면 선생님의 강의를 그리고 교재를 쭉 믿고 따라준 우리 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우리 적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희일비 하지 말아달라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만 계속 보면서 뭐 표준점수가 어떻고 일컷이 어떻고 여기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고요. 그냥 쭉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한번 잘 봤다고 해서 또 당연히 충분한 성취감과 뿌듯함은 느껴야 됩니다. 보상을 받은 거니까. 근데 내 점수가 계속 그럴 것이다.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.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자만에 빠져서 나중에 9월과 수능을 말아먹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파심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한번 못 봤다라고 하면 이번엔 못 봤다 해서 그냥 시리에 빠져 있을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토파보기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강좌들 열심히 듣고 계속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. 우린 절대로 쉬운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아마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을까. 우린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기대하죠. 혹은 그걸 준비하죠. 다시 한번 이 문장 되게 공들여 만든 겁니다. 쉬운 시험을 기대하지 말고요.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. 아니 준비가 된 친구들은 어려운 시험을 기대하기도 하거든요. 시험아 좀 어려워져라. 평가원 왜 일 안 해?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어려운 시험을 기대한다기보단 그걸 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냥저냥 문제가 주어질 때 이걸 풀어서 맞힌다? 이건 좀 귀염둥이들이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체계적이다, 구조적이다. 이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. 그 다음 유기적이다, 입체적이다. 한 세트로 묶어보시면 다른 주제랑 다른 주제 엮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1단원, 5단원 쭉 타이틀 한번 쭉 얘기를 해봐라. 1단원에서 몇 문제 나오냐, 나오는 주제가 뭐냐, 그걸 항상 시험마다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요. 그렇다면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이번에 나왔다면 그것도 확인하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융합적인 문제, 이게 어떻게 버무려져 있는가,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철저한 유형학습도 하셔야 됩니다. 결국 이건 당부예요.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. 기선제압 전에 이제 7월달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만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. 그 전에 반드시 약점 공략 특강과 개념 희모리 강의도 이제 기대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사회문화 10강, 지금 계획은 10강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. 시스템 코어 강의에서 20강에 이걸 요약했다. 우와 이게 가능하구나 했던 친구들은 10강도 안 되게 선생님이 딱 일목요연하게 최근 트렌드 6월 모의평가 반영해서 개념을 휘몰아쳐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. 그때 선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스킬러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. 그 다음 적자생존 모의고사는요, 이걸 뭐 꼭 사서 풀어라 라기보다는 앞으로 선생님이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만들어 나갈 때 진짜 6월 모의평가 트렌드를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근데 6월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겠죠. 뭐 일명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는. 그리고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는 그냥 본인이 직접 해설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. 총평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토파보기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해설 한번 써보겠습니다. 다 쓰기 좀 버겁다 그러면 틀리거나 애매했던 문제, 확신이 없었던 것만 써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오답을 제껴 나갔구나. 이런 경험들을 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은 테크니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
디테일리스트와 테크니션의 조합으로 우린 적자생존할 것이다. 선생님은 디테일리스트가 될 거고요. 원래 이 디테일리스트라는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.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잘 쓰지도 않는데, 선생님은 왜 이 말을 쓰냐면, 이 디테일리스트가 사소한 것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찾아보는 사람들을 디테일리스트, 우리말로 하면 좀 쪼잔한 사람, 최적은 더 쪼잔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테크니션이 되시면 됩니다. 테크니션은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주요 문항 토파보기로 갈 건데요. 주요 문항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선생님은 오답률 높은 문제 5개만 딱 소개할 겁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. 그리고 풀 버전을 다 듣고 싶은 친구들은 약정문약 특강과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올라간 그 강의를 1번부터 20번까지 간 충분히 현장 버전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총평 좀 길었는데요. 길었던 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지만 수능을 보고 열심히 한 땀 한 땀 달려주시길 바라면서, 이제 다음 영상은 당장은 토파보겠지만 요거까지 끝나면 기선제압에서 혹은 개념 휘몰이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바랍니다. 마음에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.